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건강했던 산모와 태아에게 일어난 사연입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사연이죠? 병원 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뱃속의 아이가 질식 상태로 태어나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가족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갓 세상에 나온 아기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어난 지 40개월, 만 3살인 하윤이. 또래 친구들은 혼자 옷도 입고 밥도 스스로 먹을 테지만 하윤이는 아직 고개도 가누지 못합니다. 지금 뇌손상이 심한 상태라 지금 하윤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입을 오물오물해서 밥 먹는 거, 이 정도로 소리 내는 거, 뒤집기도 안 되고 눈맞춤도 안 되고. 아이의 이상 증상은 태어난 순간부터 나타났답니다. 하윤이를 받아든 산부인과 의사는 매우 당황한 눈치였다는데요. 호흡도 없고 울지도 않고 아이의 색깔 자체가 이제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움직임 없이 축 늘어져서 나왔죠. 의사가 급하다면서 놀래면서 자기가 그냥 탯줄 자르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가게 됐죠. 느린 심박동에 가느다란 숨을 겨우겨우 이어오던 하윤이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산소 공급이 중간에 많이 안 돼서 뇌손상이 많이 됐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뇌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태어나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뻤거든요. 1년 정도는 정말 얘기가 걸을 수 있겠다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미친 듯이 재활치료를 여기저기 막 다녔거든요. 근데 목도 못 가누더라고요. 대체 엄마 뱃속에 있던 하윤이의 숨을 가로막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산부인과 전문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차영주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아기가 이 질식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일이 산부인과에서 종종 일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태아는 성인과 달리 폐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산모의 뱃속에서 태반을 통해 산모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태반을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 예. 태아 질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 같은 경우 자궁 수축이 과하면서 예.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게 뭔가요? 옥시토신은 예. 분만에 임박하게 되면 산모의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예. 자궁이 수축하는 힘으로 자궁 문이 열리면서 예. 분만을 도와주고 자궁이 이완될 때는 예.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예. 자궁 수축이 힘이 강도가 약하거나 예. 분만이 진행돼야 되는 산모가 전혀 진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도분만이라고 해서 예. 일부러 옥시토신을 사용해서 분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수축될 때는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임신 기간 내내 건강했던 엄마와 하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가족의 건강했고, 생각이죠. 태동도 너무 건강한 아이였어갖고 다른 검사도 다 했는데 나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진통이 시작돼 입원한 엄마에게 의료진은 옥시토신이라는 약물을 주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가족은 이게 문제였던 건 아닌지 나중에 의문입니다. 알았던 사실인데 공부하면서 분만 유도제를 넣었다라는 거와 그걸로 인해서 자궁 수축이 너무 과도하게 와서 머리 쪽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진통이 발생하여 산부인과에 가면 예. 이런 NST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허리에 복대처럼 두 개의 줄을 두르고 태아 상태를 감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산모의 진통을, 그다음 위에 그래프는 태아의 심박동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보통은 예. 정상적인 자궁 수축은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한 번씩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근데 보시면 11시 15분에 옥시토신 자궁 수축제를 8가트의 속도로
이제 투입을 해줬고 그다음에 11시 30분에 12가트의 속도로 투입을 했는데 이후부터 예. 자궁 수축의 빈도가 과한 모습이 관찰됩니다.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졌네요. 네네 이렇게 수축된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태아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 옥시토신이 투여 중인 경우에는 옥시토신을 중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수축 빈도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옥시토신을 끊었다면 아이가 숨을 더 잘 쉬게 돼서 정상적으로 분만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정상 분만이 가능한지는 그렇게 예. 한 가지 원인으로 알 수는 없지만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좀 더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엄마도 진통이 너무 심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 가지 황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저도 호흡기를 끼고 있었거든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뭐 산소도 다 떨어졌었어요, 중간에. 근데 그것도 체크를 간호사들이 못해서 산소가 없는 상황을 발견한 건 의료진이 아닌 오히려 아빠였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총 온기 3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와갖고 그냥 잠깐 보고 하윤이와 달리 둘째 하영이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은 전치 태반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별탈 없이 분만이 이루어졌다는데요. 의료진이 이토록 세심하게 엄마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면 하윤이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까요? 보물이었어요. 저에게 보물 같은 아이가 온 것 같다고. 아직 하윤이는 갈 길이 멉니다. 일주일에 5번 재활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 스스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가족은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네.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분만이 한 90% 정도 진행됐을 때 태아 심박동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예. 보시면 심박동 수가 이렇게 한 번, 2번, 3번 정도 현저히 떨어져 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옥시토신이 투여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태아를 면밀하게 감시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산소가 중간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보호자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의료진이 그걸 몰랐거든요. 예. 태아가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보면 예.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기에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응급처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시나요? 지금 심박동 감소된 시간이 12시 50분에서 1시 20분 정도 되는데요. 예. 의무기록상 보시면은 그 사이에 심박동 감소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그 당시에 의료진이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의 처치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예. 산모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눕힙니다. 그것만으로도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더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산모에게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산모에게 투여된 그 산소가 예.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차트상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처치들이 있었나요? 그런 조치는 차트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출산 과정 중에 산모에게 달려있는 산소통이 다 바닥이 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산소통이 비어 있었다 그런 기록은 예.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태아에게는 산소 공급이 절실한 시간이었고 예. 그때 산소 공급이 그때에도 되지 않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누워있을 이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제 일처럼 가슴이 아픈데요. 하지만 이번 일이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는 불신의 계기가 아니라 반대로 환자와 의사 간의 의견 교환이 더 많아져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